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고 모든 사항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길 원하는 생각 채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모두 아시겠지만 최근 중국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 이번 사태를 중국이 잘 수습하지 못한다면 2008년도의 금융위기만큼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큰 사태입니다. 우리들이 중국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나 2차전지 등과 함께 막연하게 중국을 기회의 땅이라 생각해서 투자에 아낌없는 투자자분들은 정말로 중국에게 투자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위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헝다그룹은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이번에 353조 원에 이르는 부채가 문제가 되었고 파산위기에 직면하면서 그룹이 파산할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을 만큼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의료 서비스, 금융, 헬스케어,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고 약 20만 명의 직원이 그룹 소속으로 일하고 있으며 매년 직접 간접적으로 창출해내는 일자리는 38만 개에 달하는 거대한 그룹입니다. 따라서 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되면 채권사인 은행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자, 주식 투자자, 그리고 헝다그룹과 함께 일하던 협력사 등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올해 헝다그룹의 주가는 벌써 마이너스 80%가 넘어가고 있고 그야말로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동성 긴축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상태고 채권 거래는 지난 몇 주간 중국 증권거래소에 의해 반복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조차 최근 주요 은행들과의 회의에서 헝다그룹이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한 상태인데요. 말 그대로 헝다그룹 자력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력으로 이 사태를 헝다그룹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파산 우려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헝다그룹이 파산하지 않도록 조치할 거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파산하면 그 사태의 심각성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조치를 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다른 쪽 의견으로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예상할 수 없는 데다가 대마불사 차원에서 적당히 수습을 할지 아니면 경고 차원에서 부도를 놔둘지 알 길이 없다며 최악의 상황 또한 염두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회계 조작 사건인 루이싱 커피 사건이나 이양 홀딩스의 사건도 있었고 알리바바의 마인이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연설 한 번 했다가 골로 가버린 알리바바 사건도 있었고 중국 당국에 말 안 듣는다며 디디 출신 기업도 철퇴를 때려버렸고 부동산도 규제하고 게임 산업도 규제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산업도 규제하고 사교육도 규제하고 연예계 산업도 규제하고 규제를 안 하는 곳이 안 보일 정도로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자국의 모든 산업을 쥐었다 폈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현재 중국 당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아마도 중국에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을 보인다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쪽은 애초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렇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없는 커다란 리스크를 지닌 중국에게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서 수익률이 아무리 좋고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어서 미래가 밝아 보이는 산업일지라도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중국 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생각도 안 하는 투자자들. 다른 한쪽은 그래도 중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하면서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높은 수익률로 자신의 부를 한 단계 높여줄 커다란 가능성을 지닌 기회의 땅이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것은 저는 그 누구도 중국에게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자는 단 한 명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장기 투자를 추천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중국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높은 성장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안전하고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가져가려는 투자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본 적이 없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대부분 안전한 패시브 ETF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피하고 싶고 격변하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기업들을 찾아 공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투자 섹터에 마음 편히 안전하게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면서 수량을 모아 나가려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 ETF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점은 자신이 투자하는 나라나 종목에 대해 확실한 투자의 기준과 투자의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중국에게 투자를 안 하는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다 바보고 멍청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만의 확실하고 확고한 투자의 가치관이 있는 거죠. 반면에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나 중국이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산업들, 예를 들어 전기차나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도체와 같은 산업은 투자해도 좋고 확실하게 더 높은 성과도 챙겨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재적소에 대처를 할 수 있다 하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투자를 해도 좋을 겁니다. 이건 실제로 제 주변 분들과 겪은 일인데요. 왜 투자하냐는 질문에 어느 유튜버가 좋다더라, 여기 투자해야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하더라, 이런 대답이나 실제로 이런 이유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깐, 전문가가 좋다고 하니깐, 어느 단톡방이나 지인의 정보에 의하면 좋다고 하니깐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나의 확실한 기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유명한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여기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이유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해도 절대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없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투자를 확실히 자신만의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잘 하시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자신이 확실한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차분하게 내가 왜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정말 좋은 종목의 주식들이 많습니다. 상품들도 많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좋은 상품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좋은 기업이나 종목에 투자를 할 때 확실한 믿음과 이유, 가치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답답할 때가 누가 좋다더라, 여기에 투자해야 수익률이 좋다더라 하는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많으실 거고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렇게 투자해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해도 절대라고 할 만큼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꼭 자신들만의 확실한 이유와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루 이틀 투자할 것도 아니고 아마 10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갈 길이 먼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모두가 건전한 투자 방법과 습관으로 오래도록 장기 투자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한 경제적 여유의 길로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해 보면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의 기간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